네, 오늘은 금융 유동성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제가 금융 유동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긴 하는데 내용 자체나 단어 같은 게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영상의 재생 목록에 유동성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전부 담진 않았지만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지급준비금이 될 겁니다. 10월 2일자 미국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3조 972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한 안정선이 3조 달러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가장 최근 금융 시스템의 위협을 느꼈던 게 SVB 파산이잖아요. 그때 당시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도 3조 달러 부분을 지급준비금의 하한 안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오랫동안 3조 2천억 달러 이하로 잘 떨어뜨리지 않았던 미국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3조 1000달러도 하회할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한 안정선 3조 달러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 3월 달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지금의 금융 유동성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실물단에서의 리세션 뷰를 갖고 있지만 현재 상태의 금융 유동성은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자금 시장에 있어서 최근 소파 금리가 좀 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선이 IORB고요. 지금까지는 쭉 보시게 되면 넘어서지 못했던 흐름이 이어오다가 이번에 소파 금리가 IRB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기가 딱 교묘하게 또 분기 말에 겹치게 되죠. 결국 또 계절성 효과, 분기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 분기 말이 되면 이런 부분 지난 영상 다 참고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게다가 지금 IRB를 상회한 소파 금리 이 정도 수준은 사실 단기자금 시장에 있어서 크게 우려가 되는 레벨이 아니에요. 19년도 사례 보시게 되면 한참 오래전부터 IRB를 상회한 소파 금리가 이렇게 튀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튀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게 연준이었습니다. 실제 연준이 놀랐던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 9월에 나타났던 발작 사태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결국에는 연준이 놀래서 금리 인하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정도의 소파 금리에는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게다가 연방실효금리 자체가 당시는 이 상단 IORB 쪽에 붙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하단 쪽에 붙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우려는 현저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 이렇게 소파 금리가 튀었던 부분 역시나 분기말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차 빠르게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진짜 유동성의 우려가 되려고 하면 이 초록색이죠. 콜금리가 이 빨간색 IORB 쪽에 붙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초록색이 IORB를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크리티컬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소파 금리는 이 정도 튀는 것 갖고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영래포 잔고도 마찬가지로 현재 바닥에서 정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3,400억 달러, 3,000억 달러 수준에서 계속 옆으로 눕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영래포 잔고의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고 상당히 이 정도 수준에서 영래포 잔고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금융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자금 시장의 흐름은 역시 소파 금리가 IORB를 소폭 상회했더라도 큰 우려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영래포 금리보다 1개월 금리가 낮을 때 금융 유동성의 위험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보시게 되면 지급준비금이죠. 이때가 3조 달러 부분인데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때 23년 3월달, 23년 상반기 이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1개월불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 유동성이 위협되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려면 1개월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낮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부근까지 근접을 했는데도 왜 1개월 금리가 그때와 달리 이렇게 영래포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까? 요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은 지급준비금과 제가 TGA 계좌를 합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3조 달러 부분, 즉 1개월물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하회했던 SBB 파산 때와는 달리 지금의 이 합친 그래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당시 SBB 파산이죠. 이 1개월물이 영래포 잔고를 하회했던 이 구간은 지급준비금과 TGA 계좌가 합쳤던 계정 자체가 3조 4천억 달러 미만에서 유지가 되던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3조 9천억 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TGA 계좌 잔고는 미국 재무가 언제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때와 달리 1개월물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금융 시스템이 위협이 될 만한 위험 시그널로 해석이 되려면 현재 영래포 금리는 4.8이잖아요. 1개월 금리가 이보다 낮아질 때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현재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부근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때와 달랐던 대표적인 이유는 TGA 계좌 잔고의 차익 때문이다. 당시에는 합산을 해도 3조 4천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조 8천억, 3조 9천억 달러 수준이니까 상당한 간극이 있죠. 그만큼 유동성의 범퍼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준비금의 수준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TGA 계정을 통해서 재무부가 재량껏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금융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느 때보다 완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레딧 스프레드도 빠르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결국에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과거 추이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결국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 컷이 아니었던 2015년도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왔죠. 보시게 되면 00년대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었고 08년도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금리 동결 기간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다가 오히려 점차 축소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확대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결국 이때도 동일합니다. 지금 2000년대 코로나 직전에도 동결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었지만 크레딧 스프레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낮은 레벨을 유지했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런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회사채 금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의 특징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맞물려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빠르게 확대될 여지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동안 안정적이던 하이힐드 스프레드조차도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빠른 국채금리 하락이 나타난다면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실물 경기는 어렵지만 금융시장은 뜨거운 흐름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부근까지 떨어졌음에도 1개월물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하회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궁극적으로 TGA 계좌 개정과 합산해서 살펴보면 23년 상반기 SBB 파산 때와는 다른 양상의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이만큼의 5천억 달러 이상의 범퍼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IRB를 상회했던 소파 금리의 상승은 결국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분기말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추이는 비단 지금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분기말에 어김없이 반복됐던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융 상황, 금융 유동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시카고 연은이 발표하는 금융환경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9월 27일자가 최신 데이터인데 마이너스 0.54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금융환경지수는 이 수치가 낮을수록 금융환경이 완화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54는 상당히 낮은 레벨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거고, 따라서 완화적인 금융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반적인 금융환경은 양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의 위치는 사실 24년 초에도 같은 레벨이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최근 금융 유동성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